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와 윤리 네 번째 강의 3월 25일분인데요. 우선 스포츠의 정의와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3월 24일 화요일 오후에 녹화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쯤 여러분 그 수강 신청 변경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에도 그랬고 이번 학기에도 그랬고 학생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뭐 보통 넣어달라고, 예, 수업에 좀 이제 들어가고 싶다는 연락을 많이 받고, 또 이 학생 수를 좀 늘려달라. 이제 40명인데 정원을 늘릴 수 있냐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그 학교에 물어봤거든요. 그 담당하시는 그 직원분한테. 그래서 이제 좀 늘릴 수 있냐 그랬더니 교실도 작고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맘대로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예, 그걸 못 들어드렸거든요. 그 부탁을, 학생들 부탁을. 그래서 항상 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사실 뭐 저는 뭐 40명 하는 거나 뭐 45명 하는 거나 뭐 별 차이 없거든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뭐 학교의 그 방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니까, 예. 그래서 그걸 들어드릴 수 없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뭐 여러분은 혹시 뭐 운이 좋으셔서, 예, 이 등록이 됐다면은 뭐 이거 축하할 일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예, 뭐 잘 됐고요. 어, 아마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출석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완전히. 그래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2주 차고 다음 주 3주 차고 뭐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일단 하기로 했죠. 예. 다음 주까지 이게 뭐 진도를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예, 오늘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기소개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메일로 보낸 사람도 있고 또 그 블랙보드를 이용해서 보내준 사람들도 있는데 뭐, 예, 뭐 이게 숙제도 아닌데 사실, 예, 귀찮을지도 모르는데 보내줘서 고맙고요. 여러분을 아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 뭐 한 가지 느낀 거는 뭐 느낀 건 아니고 당연한 건데, 좋아하는 팀에 압도적으로 그 유럽 프로축구 팀이 많다는 거. 예. 토트넘은 뭐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뭐 손흥민이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밖에 이제 다양한 팀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그래서 예전하고 달라진 게, 그래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있고 리버풀은 뭐 좀 흔하고요. 예. 울버햄튼, 뭐 유벤투스 이런 팀까지 과거에는 참 보기 힘들었던 일인데 뭐 어찌됐건 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골라준 영화는 뭐 몇 개 있어요. 뭐 국가대표, 마라톤 뭐 이런 거, 글러브, 그 약간의 감동 실화이면서 약간 인간 승리를 다룬 뭐 이런 것들이, 코리아 뭐 이런 것들, 예, 여러분들이 많이 꼽아줬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한 10대쯤에 본 영화가 이제 보통 기억에 많이 남죠. 그 평생 기억에 남잖아요. 그 어릴 때 한참 감수성이 한참 예민할 때 본 영화들이 평생 기억에 잘 남죠.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 국가대표나 이런 영화들이 한 2010년 그 전후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뭐 10대 한 초반? 뭐 이때쯤에 봤을 테니까 기억에 잘 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영화를 많이 보기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예,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뭐 여러분들, 예, 이제 이름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표는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 첫날 딱 봤을 때, 예, 이제 한 상당수의 이름을 다 맞추는 걸로, 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 다는 힘들겠지만 처음 보자마자, 그래서 이제 처음 봤을 때 이제 딱 보자마자 무슨 뭐 저기 온라인 동호회 정모하듯이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딱 이름을 맞춰보겠습니다, 한번. 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예, 그 특기자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한 5명, 6명 이쯤 되는데, 예,
축구 선수들도 있고, 피겨스케이팅 하는 선수들도 있고, 이제 그 선수들 중에는 이제 개인 종목도 있고, 이제 팀 종목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훈련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업에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스케줄을 잘 조절해서 이제, 예, 그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예, 잘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2주차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오늘 할 건 이제 스포츠의 정의, 그리고 개념, 스포츠의 뜻, 그쵸? 스포츠가 무엇냐? 여러분 뭐 다 스포츠가 뭔지는 다 알죠? 다 아는데, 막상 이걸 이제 정의를 하려면은 너무 당연한 거는 원래 이게 정의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그 정의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첫 시간이고, 이게 한 50분 정도 지금 잡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은 한 스포츠 윤리의 기본 개념, 뭐 도덕이나 윤리, 선, 이런 것들, 그런 개념들하고 결국에는 스포츠 윤리가 뭐냐 하는 그 개념까지 해서 한 15분 정도로 두 번째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고, 이제 마지막 그 10분짜리 그 비디오에서는 읽기 자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읽기 자료 3개를 일단 블랙보드에 지금 업로드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PDF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시기 좋게.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다음에 그걸 스캔을 한 장 한 장 해가지고요. 그 사진 파일을 그 워드에 붙여가지고, 예, 그걸 다시 PDF로 변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볼 건지, 아니면 또 이제 그 읽기 자료 그 숙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학문으로서의 스포츠. 스포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학문으로서의 스포츠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냥 뭐 운동 혹은 뭐 산업으로서의 스포츠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넘어갈 거는 여기서 이제 정하고 들어갑시다. 학문으로서의 스포츠는 영어로 쓸 때 S를 안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스터디스 이렇게 다 S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학문으로서의 스포츠는 S를 안 붙인다. 이게 이제 여기서 정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 밖에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스포츠라고 써요. S를 붙여서. 이게 무슨 단수 복수 이런 뜻이 아니고, 예, 그냥 뭐 편의상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근데 또 그게 사실 항상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학문인데도 S를 붙이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그 스포츠를 학문적으로 일컬을 때 S를 안 붙인다. 이제 이거 하나만 이제 더 기억하고, 예, 갑시다. 자, 학문으로서의 스포츠를 이제 해볼 텐데 여러 분야가 있어요. 스포츠에 관한 학문에 보시다시피. 근데 여기 이제 일단 세 개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할 게 이제 체육이에요. 체육. 체육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학교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 있었고, 대학교에도 체육 시간 있나요? 교양 체육? 글쎄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 체육이죠. 글자 그대로. 몸체자에 기를 육자. 그래서 체육은 영어로는 이제 physical education이죠. 예, physical education이고 줄여서 PE라고 많이 합니다. 이제 PE 클래스 뭐 이렇게 PE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체육은 글자 그대로 교육이죠. 교육. 그러니까 교육이 분야가 이제 뭐 크게 나눠서 지덕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육, 지식을 가르치고, 덕, 덕육, 덕을 가르치고, 또 체육,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이제 완벽한 교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원래 이제 체육이 있었고, 체육이라는 과목이.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들의 체육학과가 있죠. 예. 그래서 체육교육과도 있죠. 체육학과, 체육교육과, 뭐 사회체육과 뭐 등등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체육
혹은 체육교육학과는 어, 교육학 과목이죠. 선생님을 양성하는 과목이에요. 학과이고 체육교사, 중고등학교의 체육 선생님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을 하는 학문이고 그런 학과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문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교육학 관련된 것들이에요. 뭐 페다고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교수법,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그런 방법이라든가, 뭐 교육 사회학, 또 교육 심리학, 교육 철학 등등등, 뭐 교육 역사학 이런 것도 배우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교직 과목,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과목을 들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이제 체육이 있었고, 그 체육이 이제 분파가 되면서 체육에서 이제 퍼져나온 학문들이 이제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스터디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스포츠 경영학은 음, 스포츠를 글자 그대로 경영하는 거죠. 예, 매니지먼트. 근데 이제 이걸 왜 경영을 하냐면은 스포츠라는 게 과거에는 그냥 뭐 단순한 놀이이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굳이 경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놀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는 이게 큰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큰 산업이고, 그쵸? 그러니까 큰 산업이고 큰 비즈니스니까 이걸 잘 운영하고 경영하고 그래야 잘 발전시킬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그 태동한 배경에는 스포츠가 산업으로서 크게 발전하고 그런 붐을 일으키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쯤이겠어요?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쯤으로 봐요, 보통. 이제 그 무렵에 그 스포츠 산업이 이제 특히 프로스포츠가 이게 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기가 막 늘어나고 관중들도 몰려들고 결정적으로 미디어가 개입했죠. TV 중계권료가 들어오면서 이 산업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 스포츠를 이제 경영을 해야겠다 해서 어, 이 스포츠 경영학의 시초를 뭐 따지는 게 뭐 이렇게 무의미하긴 한데 뭐 어디가 원조냐 뭐 시조냐 무슨 뭐 족발도 아니고 이걸 뭐 원조를 따집니까? 근데 어, 원조라 하면 이제 있어요. 그게 그 미국에 그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애킨스라는 도시에 있는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 처음으로 스포츠 경영학 석사 과정이 생겼어요. 1960년대 말쯤일 거예요. 연도는 기억 못 하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LA 다저스의 구단주였던 오말리라는 사람이에요. 오말리. 예. 그래서 이제 이 오말리가 그 스포츠 경영학을 학문으로 정립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지만 그전에도 되게 획기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과거에 LA 다저스가 원래 뉴욕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 뉴욕주의 그 뉴욕시에 보면 브루클린이라는 그 버러우가 있잖아요. 그 한 구역이 거기 있었어요. 예전에 뉴욕 LA 다저스가 원래 뉴욕 팀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뉴욕에서 정반대 그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팀을 옮겨서 LA 다저스가 됐죠. 지금이야 뭐 그렇게 이제 연고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당시로서는 이게 획기적인 일이었죠. 예, 완전히 그 뭐랄까 콜럼부스의 달걀 같은 그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LA를 한번 가볼까? LA가 좀 도시가 커지고 있어. 미래가 밝은데? 그래 뭐 뉴욕에 굳이 있을 필요 있나? 뭐 LA를 한번 가볼까? 이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LA 다저스가 한 그 오말리가 한 그 혁명적인 일들이 그 제키 로빈슨이라는 흑인 선수를 그 메이저리그 최초로 받아들여서 뛰게 했죠. 그 당시 그 흑백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때에
흑인 선수를 탁 그 메이저리그에 받아들여서 뛰게 함으로써 그 인종 장벽을 허무는데 큰 공헌을 했죠.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중남미 출신 선수들이 많잖아요, 메이저리그에. 한 뭐 25% 이상? 예, 더 될지도 모르겠네요. 멕시코, 뭐, 베네수엘라까지 다 합치면, 뭐, 콜롬비아, 도미니카 다 합치면. 근데 그 중남미 선수들을 거의 최초로 받아들인 팀도 다저스예요. 그 오말리, 예, 그 멕시코 출신의 그 페르난도 발렌수엘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박찬호 선수를 데려간 것도 이제 오말리 그 구단주 그 아들이었는데, 하여튼간, 예, 그렇죠. 그 일본 그 전에 일본의 그 노모 히데오도 데려갔고 LA 다저스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개척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오말리 가문이. 그래서 스포츠 경영학의 시초도 이제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경영학에서는 뭘 배우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죠. 마케팅, 조직이론, 재무관리, 법, 미디어 등등등.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마케팅이라는 거는 혼동하기가 쉬운데 마케팅이요. 스포츠 마케팅을 스포츠 경영학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예. 이 과목은 이제 교양 과목이니까 예.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보통 스포츠 마케팅 이퀄 스포츠 경영학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 경영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스포츠 경영학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많은 분야가 있고 다 중요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스포츠 마케팅하고 스포츠 경영학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스포츠 마케팅이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같진 않다 이거죠. 예.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조직 이론은 뭐 인사 관리를 포함해서 리더십 이런 것들, 예. 어떻게 효과적인 스포츠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그 좋아하는 영화로 꼽은 것 중에 이제 머니볼이 있는데 그 브래드 핏 나오는 실화죠. 그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 하나인 야구 구단 중에 하나인 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실제 그 단장이었던 지금도 단장이죠. 네, 빌리 빈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그린 그 영화인데 책도 물론 있고요 그 전에.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팀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면은 막 좋은 선수 막 사와서 이렇게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오클랜드는 돈이 없는 팀이라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막 비싼 선수를 못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제한 속에서 어떻게 팀 전력을 강하게 유지할 건가? 그러니까 뭐 몸부림을 치는 거죠, 막 이렇게. 그래서 뭐 그때 나온 게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해서 그 컴퓨터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선수의 숨은 능력을 발견해내고 뭐 이런 그 획기적인 그 팀 운영 방법을 개발해낸 거죠. 이게 일종의 조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재무 관리. 재무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캐시플로우라든가 뭐 그 장기 계획과도 연관이 있고 예, 법, 뭐 이 스포츠 경영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그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에이전트 계약뿐만 아니라 무슨 뭐 이렇게 계약 관계라든가 또 그 안전사고 이런 문제 등등에 걸쳐서 이제 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미디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단 미디어가 개입됨으로써 스포츠는 큰 산업이 됐어요. 예. 그 스포츠 조직이나 단체나 뭐 팀이나 그게 다 그건데 하여튼간 예. 리그나 예. 국제 단체나 대부분 그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이 이 미디어 특히 TV 중계권료로부터 가져옵니다. 예, 그만큼 미디어는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 경영학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경영학의 스포츠를 접목시킨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나오는 스포츠 스터디스를 보면은 이게 이제 왜 스포츠 스터디스라고 한글로 써놨냐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한국말로 할 방법이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그렇게 부르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스포츠 스터디스라고 그냥 썼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거에는 이제 분야가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역사학, 스포츠 철학, 뭐 윤리학 등등이 있어요. 이 과목들은 대부분 이제 인문학에서 나왔죠. 그렇죠? 인문학이고, 그런데 이 스포츠 스터디스의 이 과목들, 뭐 스포츠 사회학 이런 과목들은 마찬가지로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렇게 한 70년대 초반쯤, 예, 그쯤부터 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스포츠 사회학 학회가 있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서 이제 북미 스포츠 역사학, 스포츠 역사학 그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가 처음 생긴 게 1972년이에요. 그 무렵이 그 나이키가 처음 그 비즈니스를 시작한 시점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최근 그 스포츠 비즈니스가 태동하고 발전을 막 하려는 그 무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 우연이 아닌 거죠. 72년에 그게 그 역사학 학회가 시작된 게. 나이키도 72년, 역사학회도 72년. 그래서 이제 이 사회학이나 역사학이나 철학, 뭐 윤리학 이런 과목들은 이제 역사가 깊은 과목들인데, 스포츠 사회학 이런 과목들은 그 오래 안 됐어요, 별로. 처음에 이제 이런 과목이 생길 때는 이제 좀 이제 사회학자들이 비웃었죠. 예. 야, 스포츠 사회학, 그게 무슨 사회학이냐, 그게. 어? 어? 뭐 스포츠를 뭘 연구를 해. 그냥 뭐 보면 되지. 이랬거든요. 그, 저희 이제 교수님 중에 그 해리 에드워즈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흑인이고 스포츠 사회학자예요, 지금. 예.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이 이제 60년대 말쯤에 그 코넬, 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에서 이제 사회학 박사 학위를 하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이. 해리 에드워즈 박사님이.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스포츠 사회학으로 쓰고 싶습니다. 스포츠에 관한 걸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회학과지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시에 이제 한 50년 이전에, 아니, 야, 그 스포츠가 그게 그 무슨 거리가 되냐, 그게? 어? 하지 마. 어? 이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아니, 스포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큰 영향을 끼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런 서름을 받으면서. 그쵸? 그 역사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이러하고, 이건 뭐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책에서 본 건데, 어떤 그 미국의, 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전 누구입니다. 뭐,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랬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이고요. 저는 스포츠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저는 진짜 사회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예,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책에서 봤거든요, 참. 예. 그런데 그게 뭐예요? 스포츠 사회학은 진짜 사회학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게 무슨 사회학이야,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오만한, 네, 그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요즘 이 추세, 대세, 이게 뭡니까? 융합 아니에요, 융합. 그렇죠? 어,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회학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예. 뭐 교육사회학도 할 수도 있고, 범죄사회학도 할 수 있고, 스포츠 사회학도 할 수 있고, 뭐 많이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 서로 간에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좋은 건데, 그렇게 그 편협한, 예, 자세를 갖고 있는 거는, 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회학과 교수님들 중에도 이 스포츠 사회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예. 왜냐하면 이게 연구할 거리가 되고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예.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제 스포츠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를 이제 뭐 사회사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분들도 많죠. 철학도 마찬가지, 윤리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이 아니고 이제 한 학기 내내 할 게 이제 요거죠, 요거. 윤리학을 스포츠하고 이제 만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둘이 딱 만났어요. 예.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접목하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가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고.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스포츠를 윤리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윤리학을 스포츠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물론 이제 이 과목은 교양 과목이니까 예, 그 전공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예, 그쵸? 스포츠과학부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일단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뭐 전혀 모른다는 전제로 강의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운동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움직임, 그쵸? 무브먼트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그 퍼포먼스, 어떻게 좋은 운동의 성과를 내고 기록을 갱신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키네지올로지 그리고 혹은 키네매틱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그 KINE라는 이 접두어가 이게 뜻이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예, 무브먼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에 관한 학문 이런 얘기죠. 키네지올로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분야는 뭐 이제 생리학이 있죠. 이게 뭐 생물학에서 이제 나온 그 과목이고 영양학 어떻게 잘 먹어야 좋은 기록을 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나. 심리학도 있어요. 심리학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 운동 심리학, 뭐 체육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좋은 성과를 내려면 운동에서 막 훈련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누구나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쵸? 뭐 번아웃이라고 하건 뭐 슬럼프라고 하건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럴 때 이렇게 옆에서 잘 돌봐주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많은 그 프로 스포츠 팀들이나 뭐 국가대표팀, 뭐 진천 선수촌 이런 데는 다 이 심리치료사, 상담사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그쵸? 그리고 재활, 의학.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부상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부상을 한 번도 안 당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빨리 낫게 해서 그 복귀시킬 수 있나. 이거는 의학하고도 연관이 되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전문성이 없어서 예,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 그 키네지올로지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부터 그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스포츠인지 아닌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혼자밖에 없으니까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만은 예, 사진을 딱 보고 아 이건 스포츠다.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면 왜 아닌지 맞다면 왜 그런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여기 사진에 나오죠. 수중 발레. 영어로는 synchronized swimming인데 수중 발레라는 것은 뭡니까? 보통 두 명 혹은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물속에서 하는 종목이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스포츠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저는 물론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올림픽에도 당연히 있고 스포츠인데,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예술 쪽에 가깝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발레잖아, 발레. 그쵸? 아, 뭐, 예, 아, 지금 막 논란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저게 왜 스포츠가 아니야? 어? 뭐 이럴 수도 있죠. 예. 다음 장. 다음 사진 봅시다. 자, 이거는 발레예요, 발레.
앞에 거는 수중 발레. 이거는 뭡니까? 육상 발레인가요? 하여튼 그냥 발레죠. 수중 발레는 여러분들이 스포츠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어때요? 발레는 여러분 아마 스포츠가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을걸요? 제가 틀렸나요? 그렇죠. 네. 발레는 그 아트, 예술, 혹은 댄스 이쪽으로 무용 이쪽으로 분류된다고 보는 사람이 많죠. 물론 뭐 무용과도 뭐 최대 들어있는 학교가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앞에 거는 수중 발레고 이건 그냥 발레인데 어떤 발레는 스포츠고 어떤 발레는 스포츠가 아닙니까? 아,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벌써. 또 다음 장. 누군지 알죠? 예, 그 김연아 선수죠.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그 피겨스케이팅은 스포츠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죠. 예, 우리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어요. 예, 이름을 말해도 되죠? 예, 전이빈 그리고 차준환 있는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제가 피겨스케이팅이 스포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 지금 막 모니터를 부셔버릴지도 몰라요. 아니 저 사람이 막 이러면서 그쵸? 그리고 아니 저도 피겨스케이팅은 스포츠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까? 예? 그 참, 그 편파 판정만 아니었으면 올림픽 2연속 우승하는 건데, 그쵸? 그런데, 근데 이제 아까의 그 수중 발레와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김연아 선수의 업적에 대해서 뭐, 존경을 합니다만은, 피겨 스케이팅도 이게 약간 예술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점수 매길 때 보면은 예술 점수 뭐 있잖아요. 기술 점수 이렇게. 그리고 이게 심판 판정이 너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 그쵸? 이런 면들이 약간 그 약점이죠, 스포츠에. 그래서 피겨스케이팅, 물론 당연히 올림픽 종목이고 스포츠인데 예술적인 요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다음. 다음은 바둑이에요, 바둑. 바둑은 아마 여러분 스포츠가 아니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바둑도 아시안 게임 종목이었거든요. 2010년도에. 예, 그러면 이건 스포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바둑이 이거죠. 아니, 스포츠라면 모름지기 좀 움직이고, 뛰고, 땀도 흘리고, 막 몸도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야 스포츠지. 이게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손만 이렇게 움직여서 돌만 갖다 놓는 건데, 이게 무슨 스포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자, 뭐, 일리가 있는 말이고, 저도 뭐 정답을 모릅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바둑이 점점점 스포츠의 조건을 갖춰가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둑이 제한 시간도 없었고, 있었더라도 매우 길었고, 그래서 바둑이 막 한 판 두는데 막 일주일 열흘 걸리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한 20세기 초반만 해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판에 1시간 반 이 정도면 끝나요. 다. 2시간? 그러니까 어때요? TV 중계하기 좋죠. 딱 좋죠. TV 중계하기. 그리고 바둑 기사들을 요즘에는 선수라고 불러요. 그 단체에서. 뭐 이세돌 선수 이렇게 부릅니다. 박정환 선수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스포츠다 이거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아마 스포츠 토토 종목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스포츠 토토 종목에 바둑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원금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아마 스포츠처럼 이제 바꾸고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바둑도 점점 스포츠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예. 또 다음 아, 이 사진은 뭡니까? 이 사진은 빅 이 랭스턴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누구냐면은
그 미국 프로레슬링 WWE 소속 선수예요. 혹시 여러분 뭐 보시는 분 있나요? 요즘에 WWE가 인기가 별로 없어서 한국에서는 특히 케이블에서 여전히 하고 있긴 한데 뭐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친구가 누구냐면 제 친구입니다. 예. 믿어지지 않죠? 예. 이 친구가 제 친구예요. 저하고 같은 그 방을 썼습니다, 예전에. 그 2008년, 2008년에 제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라는 학교에 가가지고 처음 이제 조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은 조교 방을 썼어요. 세 명이서. 그 남자 세 명이서 이렇게 조그만 방 하나에 창문도 없고 막 퀴퀴한 방에서 셋이 같이 지냈는데 이 친구가 보다시피 몸이 매우 좋죠. 180cm에 몸무게가 한 130 정도 되는데 온몸이 다 근육이에요. 예. 이 선수가 풋볼 선수 출신, 그러니까 미식축구 선수 출신인데 이제 부상으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온 거였고 고등학교 때 그 플로리다주 헤비급 아마추어 레슬링 챔피언 그리고 플로리다주 헤비급 역도 챔피언 네, 뭐그 정도의 그 선수인데 보다시피 어때요? 인상이 좀 험악하죠? 예. 그리고 막 전혀 공부 안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맨날 운동만 할 것 같죠? 예.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예, 착하고 좋은 친구예요. 제 친구니까. 예. 어, 그래서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또 한 명 친구가 있었죠. 그 방에 세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명은 백인인데 그 네이비 실 미국 해군 특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쿠웨이트에 5년, 이라크에 3년 복무한 그 제대 군인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늦게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학을 좀 늦은 나이에 왔죠.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그 백인 친구는 195에 한 110kg 되고요. 몸 엄청 좋죠, 뭐. 네이비실 네, 특공대 출신인데. 예. 어, 그래서 이 세 명이 이제 같이 있으면 이제 뭐 하고 노냐면은 이제 주로 탁구 치고 놀았거든요, 우리 셋이서. 그러면 이제 제가 걔네들 다 이겼습니다. 예. 제가 170에 50kg, 55kg 이랬는데 예, 얘네들 뭐 가볍게 제쳤습니다. 탁구에서. 근데 이제 이 친구 얘기를 할게요. 예, 랭스턴 얘기를 할게요. 이 친구가 보다시피 이제 그냥 운동만 했을 것 같고 굉장히 그 공부는 안 했을 것 같잖아요. 예. 여러분들 특기생들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 해드리는 얘기인데 저는 알고 있었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차분하고 예,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는 걸 알았는데 언제인지 결정적으로 그 깨달았냐면은 세미나 수업 시간이었어요. 스포츠 사회학 세미나 수업 시간인데 8명의 학생이 교수님 한 명이 이제 앞에 앉아 계시고 양쪽에 이렇게 4명씩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딴짓도 못하고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막 긴장해서 막 준비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교수님이 막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탁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얘들아, 이 미국 사회가 말이야, 이렇게 자본주의 모순이 심하고 사회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인데 왜 정작 미국에서는 어? 사회주의 계급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지? 대답해 볼 사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질문 다시 할까요? 예. 미국은 사회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고 또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심한 나라인데 왜 그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거예요. 그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잖아요. 그게 그럴 거라고.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여기에 뭐 이렇게 딱 하나의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죠. 근데 대답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예사로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이제 멍하니 이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한 30초 정도. 교수님이 실망한 표정이 아이고 내가 이런 놈들 데리고 또 한 학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막 이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빅이가
손을 딱 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잘못된 허위의 계급 의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false class consciousness, 허위의 계급 의식, 즉 내가 노동자인데 노동자인 걸 모르고 마치 중산층인 양 행동하는 거, 중산층처럼 행동하고 중산층처럼 투표하고 중산층처럼 여론을 소비하는 거, 이런 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답 중에 하나였고 교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저는 그때 느꼈죠. 아, 이 친구가 나보다 똑똑하구나. 나는 맨날 공부만 한다고 깝죽거렸는데 정작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애한테 또 밀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제. 그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 물론 뭐 제가 그 판단했던 데는 약간 인종주의적인 그 편견도 있었겠죠. 흑인에 대한 어떤 무시 이런 거. 뭐 저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 것도 있죠. 흑인이고 운동선수 출신이고 뭐 몸이 저렇게 좋고 이러니까 겉보기에는 운동만 하고 공부는 안 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뼈저리게 반성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쨌든 이 친구가 그런 친구인데 다시 돌아와서 예. 프로레슬링 스포츠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가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예. 각본 있는 드라마잖아요. 결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포츠라고 보기 힘들죠, 솔직히. 예. 그냥 액션 영화 보듯이 보는 거죠, 우리는. 예. 엔터테인먼트. 자, 다음.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오징어라는 게임이거든요. 오징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나 삼촌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혹시 아냐고. 그러면 아마 거의 안다고 할 거예요. 그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뭐 이 정도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거. 예. 이게 이제 여러 명이서 즐길 수 있는 그 놀이인데 저도 중학교 때 언제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제 나이를 밝히기 싫어서. 예.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 때 이제 이걸 많이 했어요. 그 저희 반 애들이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을 이제 쉬는 시간에 미리 먹고 나서 점심시간 종딱 치자마자 이제 40분 동안 이걸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연락이 뛰고. 근데 이 게임이 굉장히 격렬해요. 막 신체 접촉도 많고 막 그래서 다치는 애들이 많아. 어떤 애들은 막 그 끝날 때 들어올 때 보면 막 그 팔이 부러져 있고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야 이거 금지시킬 정도로 하지 마! 막 이러면서 금지시킬 정도였는데 이런 그 추억의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 그 마이크 들고 있는 이 사진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황동훈이라는 영화 감독인데 이분이 만든 영화가 그 심은경이 나오는 수상한 그녀 그리고 이병헌, 김윤석 나오는 남한산성 이런 거 만든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이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를 그 미니 시리즈로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 이후에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제가 듣기로는 이 오징어 게임에 미쳐서 이 오징어 게임을 세계적인 그 스포츠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원래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놀 때는 스포츠가 아니었지만 그냥 뭐 동네에서 하는 놀이였지만 이렇게 체계화가 된다면은 스포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안 되란 법이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e스포츠. e스포츠야말로 정말 그 뜨거운 논란의 대상인데 아까 바둑과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스포츠야?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우스만 까딱까딱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e스포츠는 사실 스포츠가 될 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죠 이미. 네. 뭐 스폰서 있고 중계하고 팬들이 모이고 팀이 있고 리그가 있고 뭐 선수는 프로화 됐고 그쵸? 예. 이 위에 보면 나오는 사진이 이게 미국 대학 그 팀 사진인데 지금 미국 대학들이 e스포츠 선수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스카우트합니다. 예, 특기자로 뽑아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미래가 밝다는 거를 이미 미국 대학들이 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코치를 막 연봉 그 대학 교수 뽑듯이 이 e스포츠 감독 코치를 막 스카우트하고 영입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추세를 보자면은 올림픽에서 그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맥도날드 그 햄버거 만드는 맥도날드요. 여러분이 그 잘 아는 그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원래 올림픽의 그 공식 스폰서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탈퇴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올림픽 스폰서 안 할게 하고 이제 빠져나갔거든요. 그 자리를 누가 메꿨냐면은 알리바바가 메꿨어요. 알리바바. 알리바바 아시죠? 그 중국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업체니까 어때요? 그 컴퓨터나 이쪽 그 인터넷 베이스 사업에 관심이 많겠죠. 게다가 그 다음 동계올림픽은 중국에서 합니다. 그 올해 여름올림픽 일본에서 할 가능성이 뭐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하여튼 다음 동계올림픽은 중국에서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고 또 새로운 스폰서가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e스포츠 물론 e스포츠가 뭐 동계올림픽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예, e스포츠가 올림픽 종목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 이제 그 게임방에서 기량을 갈고 닦은 그 고등학생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오고 연금 받고 뭐 이러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큰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e스포츠도. 주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한 가지 그 액티비티를 드릴게요. 원래 이거는 이제 조별로 했었는데 지금은 뭐 혼자 있으니까 자, 스포츠를 한 단어로 정의하기이거든요. 여러분이 스포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포츠는 뭐? 스포츠는 뭐다. 마치 그 라디오스타에서 뭐, 뭐 김국진에게 강수지란?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너무 이상한 거 들었다. 하여튼간, 예, 예. 스포츠란 뭐다. 뭐 이렇게 한 단어로 한번 여러분이 적어 보시는데, 명사로 하세요, 명사. 명사라는 거 뭔지 알죠? 예. 뭐 경쟁, 뭐 심판, 뭐 땀, 예, 노력, 뭐 코치, 뭐 많아요. 뭐가 되든 좋으니까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부상, 뭐 그렇죠? 등등등. 한번 되도록 많이 한 10개 정도? 예, 적어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디오 보다가 잠깐 멈춤 누르시고 한번 쭉 적어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래요. 예. 자, 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액티비티를 하고 오시기 바래요. 다음 장.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예, 논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철학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은 놀죠. 예. 논다는 게 의미가 뭐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뭐 직장이 없어지면 뭐 요즘에 뭐 하냐, 놀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논다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뭐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엔터테인먼트잖아요. 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놀이의 어떤 철학적인 그 고찰을 하다가 유식한 말 많이 나오네요. 예. 그 놀이라는 담론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한 2000, 언젠지 모르겠는데 한 13년 그쯤에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제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유튜브에 그 고화질로 있길래 예, 보게 됐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고. 예. 근데 봤는데 뭐 너무 야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 그래서 아이고 후방을 주의해야겠군 이러면서 이제 예, 화면을 조그맣게 해놓고 이렇게 봤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19금이고 좀 이렇게 예, 그 뭐랄까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되는 장면이 좀 있어요. 하여튼간 예,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이 영화에 명대사가 있다 하는 걸 깨달았죠. 뭘까요? 모히또라도 가서 몰디브라도 한 잔 헐렁 게 뭐 이거 말고요. 예, 여기 있는 거죠. 예, 노는 게 귀찮으면 죽어야죠.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좀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세 명이 나오잖아요. 이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재벌 그룹 회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언론사 그 중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복 입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걸어서 이경영 배우가 연기하는 이 역할.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력 대선 후보예요, 이 영화에서. 근데 이제 이 세 사람이 뭐 친해요. 그러니까 유착돼 있어요. 이렇게 나쁜 의미로. 그래서 재벌 회장이 주최하는 그 별장 그 파티에, 예, 그 뭐 좀 안 좋은 행위를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거기에 초대받은 거예요, 이 정치인이.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바쁘니까, 아이고 힘들지 않아 뭐, 힘든데 어떻게 왔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이경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노는 게 귀찮으면 죽어야죠. 이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야, 이거 진짜 명대사다, 이거. 이거 수업에 써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꺼냅니다. 이게 뭡니까? 노는 게 귀찮으면 죽어야죠. 이렇게 힘들고 바쁘고 그런데도 논단 말이에요, 인간은. 노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철학적으로 이게 이론화시킨 학자가 있어요. 이 오른쪽 위에 보면 이 우표 사진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요한 후이징가라는 그 네덜란드 출신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자 책 제목이 뭐냐면은 호모 루덴스예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놀이하는 인간, 노는 인간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뭐 인간을 부르는 별칭이 많잖아요. 뭐 호모 에렉투스, 즉 직립보행하는 인간, 걸어가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또 호모 파베르 하면은 물건을 만드는 인간 이런 뜻인데, 호모 루덴스 하면은 노는 인간. 인간은 놀아야 된다 이거예요. 일만 하고는 못 살아요, 사람이. 그쵸? 그 워라벨 이란 말도 있고, 사람이 24시간을 살 때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8시간 자고, 즉 쉬고, 또 8시간 일하고, 또 나머지 8시간은 놀아야 그게 균형 잡힌 삶이죠. 응? 공부만 하루 종일 하면 사람이 됩니까, 그게? 정신 못 차리죠? 네. 놀기도 해야 돼요. 노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이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예. 자, 마지막 장입니다. 예. 아, 하나 더 있네. 예. 마지막 장. 자,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 그래서 이게 놀이가 이제 게임으로 진화하고, 그러다가 스포츠로 발전하는 이 과정을 볼게요. 처음 놀이는 좀 원시적이고, 여기 무규칙, 무경쟁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건 뭐 다른 책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규칙이 없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놀이라는 게 그냥 놀아요. 제 딸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살 때 저희 딸을 이제 만 2살이 좀 넘자마자 유치원에 보냈거든요. 영어라도 좀 배우라고. 좀 미친 짓이었어요. 그게 생각해보면은. 제가 아파트 한 600불짜리 월세에 살 때 유치원이 800불이 넘었으니까 한 달에. 예.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유치원 버스도 없어요. 각자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시, 5시쯤에 이제 데리러 갑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근데 이제 데리러 가기 전에 이렇게 봐요. 숨어서. 잘 노나,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 모래밭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노나 보죠. 이렇게. 그러면은 애가 규칙이 없이 그냥 두서없이 놀아요. 보면은 그 플라스틱 그 통 있죠. 그거에다가 모래를 막 담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쏟아. 그러다가 또 담고, 또 쏟고. 친구 줬다가 막 깔깔깔 웃었다가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경쟁을 하지도 않죠. 규칙도 없고 경쟁도 없어요. 그냥 친구하고 노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나이가 좀 먹고 그러면 놀다가 싸우기도 하죠. 뭐 내 거야 내놔 뭐 왜 너만 갖고 놀아 뭐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놀이의 원칙은 경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게임으로 진화를 하면은 비로소 규칙이 생기고 경쟁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MT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뭐 왕게임,
술 먹고 하는 진실 게임, 그렇죠? 369 게임 다 어때요? 규칙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고스톱, 그렇죠? 포카 이런 거 어때요? 규칙이 정확하죠, 그렇죠? 예. 뭐 원페어는 투페어한테 지죠.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경쟁이라는 거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얘기죠. 예.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집니다. 그래서 이 놀이와 게임의 차이는 뭐냐면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경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승자와 패자가 갈리냐 안 갈리냐. 자,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스포츠로 좀 더 발전을 하면은 이 두 가지 규칙 경쟁에다가 음, 몇 가지가 더 들어가죠. 육체적 움직임이 대체로 포함되죠. 그렇죠. 스포츠는 거의 대부분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키네틱스. 네. 몸이 움직입니다. 뛰고, 달리고, 부딪히고, 점프하고, 뭐, 다양한 행동을 하죠. 던지고, 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국제 조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국내에서 멈추지 않고 국제적으로 시합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조정할 단체가 필요합니다. 뭐, 우에파, 유럽 축구 연맹 이런 거 있죠? 예. AFC, 아시아 축구 연맹, 뭐, 올림픽 어때요? 올림픽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좀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제일 잘하나 한번 가려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거를 주관할 단체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IOC죠.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국제올림픽위원회. 이런 국제 조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포츠는 발전을 해 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벌써 56분 됐네요. 아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또 한 번 할 게 생겼습니다. 자, 스포츠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인데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자, 힌트는 다 드렸어요. 지금까지. 스포츠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데 뭐 정답은 물론 없어요. 여러분의 답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의 의견이에요. 예. 이제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한테 진짜 귀가 진짜 뭐랄까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가 in your own words예요. in your own words. 네 언어로 설명해봐. 어? 책에 있는 대로 말하지 말고 네 생각이 뭔데? 어? 네 언어로 얘기해보라고.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배웠으니까 저도 써먹어야죠. 어?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스포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배운 거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스포츠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제가 또 다음 강의를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예. 막 달려왔더니 힘드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